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신열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아마 좀 힘드시겠지만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고요.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는 이론편 뭔가 알아야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저주파수를 오늘 한번 좋은 걸로 내보자. 좋은 스피커 중에서도 좀 저음을 잘 내는 거. 이게 고음을 잘 내는 거는 결정적으로 스피커가 거의 다 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역이 잘 나오는 것들은 스피커도 좋아야 되고 공간도 잘해야 되고 공간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론편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시고 나서 또 2시간 동안은 오늘의 핵심 주제인 MSO라는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엄청나게 강력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강사는 여기 계십니다. 저는 작년부터 박사님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공부를 좀 오래 하다가 작년부터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 법에 대해서 물어봐요. 소개를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변호사 소개해주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저역 같은 경우는 공간이 50%, 그 다음에 스피커가 50%일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서브우퍼를 어떻게 제작할 건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좋은 서브우퍼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서브우퍼를 고르는 법. 그러니까 대해서 오늘 강의하실 분은 무려 오디오 사이언스 리뷰어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송세현 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스피커 리뷰어 송세현입니다. 그리고 오디오 사이언스 리뷰와 DC 인사이드 스피커 갤러리에서 리뷰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 스피커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리뷰를 하는 개인 웹사이트를 운영 중입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해외를 저분이 운영하는 사이트는 오디오리라는 페이지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는 스피커들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얼린이 있다면 한국에는 송세현이가 있다. 뭐 이렇게 오디오 홀릭 같은 그런 특정 기반으로 해서 올리는 그런 리뷰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브우퍼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측정 분석을 해서 네가 와서 좀 얘기 좀 해라. 내가 스피커 이렇게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저 친구보다 제가 좀 더 많이 알 수는 있는데 제가 평가는 제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특히 서브우퍼에 대한 평가를 이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와서 얘기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2시간 동안 이게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재밌을 텐데 첫 번째 이론편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딱딱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으로 재밌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리프로덕션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그 공지사항 좀 조금 설명해드리고 점심 식사는 미제공이니까 굶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드시라는 얘기입니다. 밥 안 줘요. 아니면 이게 과자들 막 이렇게 배를 채우시면 되고 그리고 요 1층에 가보면 갖고 식당들이 많으니까 뭐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거 녹음되고 있으니까 이거 그리고 OBS로 이렇게 캡처되고 있고 여기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신열 채널로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그 소니캐스트 채널은 그냥 여러 가지 짧은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는 데 비해서 신열 채널은 제 개인 채널인데 거기는 강좌만 올려놨어요. 1시간짜리. 그래서 주무실 때 켜놓고 주무시면 아주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어디 출장 갈 때 이렇게 보면 재밌는 그런 강의들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 강의도 거기 올릴 테니까 보시면 50분씩 자르면 한 6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겠죠. 오늘 6시간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된다. 이게 영어로 신열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향후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자발적인 후원을 요청을 한다. 저번에 보니까 그래도 한 20-30% 내고 하시더라고요. 안 내셔도 되고요. 저 강의 저거 엉망이네. 에이,
그러면 안 내셔도 되고, 야, 괜찮다 싶으면 좀 내시면 돼요. 이 음료수 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거를 조금 더 이제 사실 이걸 하려면 지금은 많은 소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적용 사례 다 해볼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좀 대학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강의실을 빌려서 좀 크게 이런 거 전시도 하고 하는 이런 실제로 서브포 제작하는 것도 좀 넣고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 한번 제대로 된 강좌를 올해 내로 한번 해보려고 이제 하는데요. 아마 코바쇼일 때도 할 가능성도 좀 있고 아니면 뭐 서울대나 아니면 시립대 이런 데서 공간을 얻어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계획들이 앞으로 있다. 제가 그 스피커 만드는 거는 하이파이 스피커부터 해서 만드는 것도 립 교육, 그 다음에 V캐드 교육 이런 걸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올렸는데 서브프는 안 했었거든요. 서브프를 하다 보니까 공학까지 하게 됐고 서브프는 만드는 그 자체보다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떻게 제어할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서브프도 잘못 배치되면 완전 멍청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쪽에 어떻게 우리가 비용을 적게 들이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은 제 이야기보다는 그 사운드 리프로덕션이라는 플로이드 툴 박사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그렇게 뭐 아마존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제가 PDF 파일도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저주면 살짝 공개적으로는 말하기는 그렇고 웬만하면 책을 사시라. 예, 내가 살 돈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PDF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8장이 이제 저주파수에 대한 이야기. 예,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플로이드 툴 박사의 얘기다. 예. 그 사람이 하도 세게 이야기한 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오늘 순화해서 그대로 했다가는 업자들이 이렇게 싫어할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장이 8.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 때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룸 공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탠딩 웨이브라고 하는 정상파. 근데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내가 야외 공연에서 저 서브프를 뭐 해가지고 그게 하시는 분은 오늘 강의 안 들으셨대요. 그거는 이게 오후 3시부터 있는 그 강의를 오시면 돼요. 서브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웃기는 거는 이게 그 소리가 이렇게 쭉 퍼져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있는데 공간 내에서 듣게 되면 반사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생기면 이게 저주파선은 흡음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튕겨 나오면 이게 이제 소리가 크게 달리는 거, 작게 들리는 거, 크게 달리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음속이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어떤 특정한 데고 특정 주파수가 안 들리면 거기에 대한 배수가 다 안 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한 현상에 대해서 이것만 사실은 8.1점만 이해하면 오늘 이게 어떻게 공략해야 되겠다 사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8.2점은 실질적으로 이런 룸 모드 약간 크게 달리고 작게 들리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룸 모드라 그러는데 룸 모드를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8.1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8.3절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피크가 뭐 이렇게 어떤 뭐 주파수가 크게 나오는 데 작게 나오는 데 있어요. 크게 나온 걸 피크라고 그러고 작게 나오는 걸 DB라고 하는데 그 피크가 과연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있냐? 피크가 중요해, DB 중요해, 뭐 이렇게 이게 누르는 게 중요할까, 키우는 게 중요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파수 특성뿐만 아니라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이렇게 만약에 크게 올리는 지점은 내가 딱 치면 이게 뱅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링이라고 그래요. 계속 꼬리를 갖고 있는 거. 이 링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게 소리를 어떻게 더럽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절 같은 경우에는 저음도 방향이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대한 논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브프 스피커는 하나만 두잖아요. 서브프는 방향이 없어. 방향을 못 느껴. 근데 어떤 거는 서브프 2개 쓰는 경우도 있죠. 0.2라 그래가지고 2개. 그리고 클래식 녹음하시는 분은 이제 아웃트리크라 그래가지고 무지향성 마이크로폰을 굉장히 멀리 배치해가지고 2개를 뭐 10Hz도 다 녹음을 다 하죠. 스테레오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 그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결론 이렇게 갑니다. 룸에 대한 공명인데요. 이제 이게 쑥 퍼져 나가면 되는데 이런 직사각형 공간이 있으면 갔다가 다시 막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에서 보면 튕겨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저음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100% 튕겨 나오거든요. 이런 벽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어떤 특수한 장치를 달면 이제 흡음이 되겠죠. 그렇게 100% 흡음이 되는 무향실이라는 것들은 반사가 없는 공간이 무향실이니까 야외처럼 되는 거는 데가 벽은 있지만 실제로 땅 가면 다 흡수를 해버리는 100% 그런 공간은 무향실 어네코익 챔버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아서 튕겨 나오는 녀석이 있죠. 튕겨 나올 때가 딱딱하면 반대 위상으로 튕겨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가면 반대로 튕겨 나오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소리가 크게 나는 부분들, 서로 캔슬이 돼서 없어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간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배음으로 계속 나온다는 건데, 그게 이제 룸 공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룸이 있으면 소리는 커져요. 룸 게인이라고도 그러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커지는 게 전부 다 커지면 좋은데 특정한 데 확 몰려서 커지가 안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편차가 더 심해지는 거지.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서브우퍼 같은 경우에는 대역이 좁잖아요. 대역이 이렇게 좁게 뭐 한 40에서 80까지 내든지 뭐 아니면 뭐 좋은 것들은 그냥 30에서 뭐 이렇게 100까지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옥타브도 안 되는 거기서 룸보드가 걸리면 이 서브우퍼가 있어나 마나는 거지. 하나도 효과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공명이 생기는 그 메커니즘이 이제 이게 서로 바라보는 두 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제일 크거든요. 이게 생기는 게 축모드라고 그래요. 축 방향. 앞뒤, 좌우, 마주보는 두 면이 관여를 해가지고, 앞뒤면이 관여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뭐 롱기투드널 모드, 뭐 위드스 모드, 뭐 이 같은 경우는 하이트 모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뜨게 되겠죠. 또 길에 따라서 길면 더 저주파수로 갈 거고, 짧으면 좀 고주파수로 생길 거고, 그거는 뭐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게 제일 중요해. 제일 도미넌트하고. 그 다음에는 탄젠셜 모드라는 것은 이제 그 내면이 관여하는 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내면이 관여하면 해서 생기는 게 이제 탄젠셜 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블리크 모드인데 6면이 다 관여를 해서 이렇게 도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반사음이 생기는 걸 오브리크 모드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어느 정도의 그 흡음이 좀 돼 있다. 사실 어느 정도 흡음이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다 흡음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도 두드려 보면 이 흡음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들은 내가 소리를 내줬을 때 벽이 울고 있으면 이제 흡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혀 비동야 뭐 벽이 많이 딱딱하다. 그러면 이제 100% 반사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떤다라는 말은 그 반대편은 또 소리가 에너지가 나간다는 반응 에너지가,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흡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다 떨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서코보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뚫려 있다고 보면 돼요, 저주파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서코보드 뒤에다가 그 단열재 같은 거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흡음하고 단열재 똑같습니다. 단열재가 흡음재예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이제 흡음이 되는 거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흡음이 됩니다. 이게 어쨌든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흡음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오블리크 모드 3면이 거내는 반이 없어요. 그리고 탄젠셜 모드도 굉장히 적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축모드.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듣는 게 이렇게 직사각형 공간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축모드의 영향이 한 7, 80%? 그 다음에 탄젠셜 모드가 한 20, 30% 정도 보고, 오블리크 모드는 사실 거의 영향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구하는 공식이에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거는 엑셀 차트에서 지금 오늘 내가 알려드릴 텐데, 하만에서 나온 엑셀 차트에서 다 그거 보여주거든요. 그래, 그게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메일 보내주시면 그 하만에서 많은 그 무료로 그러니까 치수 넣으면 이렇게 다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뭐 랭스 모드, 위드스 모드, 하이트 모드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랭스 모드 이 두 사이에 생기는 게 뭐 예를 들면 20m 때 생기고 뭐 50m 때 생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위드스가 이 둘 사이에 생기는 모드가 여기 생긴다는 거지. 그다음에 하이트 모드는 위아래에서 생기는 것도 이렇게 생긴다. 이게 짧기 때문에 또 고주파수에서 생기죠, 그렇죠? 짧으니까. 이게 생기는데 이걸 다 해보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문제가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탄젠셜 모드는 좀 더 위로 생기고, 그 다음에 오블리크 모드는 더 위로 생기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실제에서는 워낙에 이렇게 많은 벽을 맞고 오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별로 그 기여를 많이 못해요. 그렇게 안 중요하다. 예, 그래서 요 밑에 이게 올 액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충모드 요 세 개가 실제로 보면 대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얘를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을 때, 아까 길이 모드 이 두 개 되겠죠. 이 보면 중요한 거는 요렇게 생기는 게 제일 첫 번째 모드, 요거겠죠. 요거. 첫 번째 생기는 요겁니다. 이걸 이해를 잘했죠. 이 그림을 이해를 하면 오늘 사실 그 서브우퍼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 나와요. 이걸 반드시 알고 가시오. 이 그림을. 그래서 한마디에 그래서 요거만 보여주면 되는데 이 그림을 또 보여줘요. 그 프로그램에서 엑셀 차트에서 차트가 두 페이지로 보여주거든요. 요거 보여주는 파트 이거 이렇게 있어.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어디가 이제 중요하겠지.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보면 내가 서브우퍼를 어디다 배치해야 되는지 사실 다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지점에서는 이게 아까 보니까 예를 들면 뭐 20, 뭐 30이니까 예를 들면 28Hz라고 볼게요. 28Hz는 여기 있으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이 공간에 맨 가운데 앉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앉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길이에서 중간쯤 거기니까. 저 여성분은 28Hz가 아예 안 들려. 그 이야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들린다. 여기하고 저기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스피커를 여기다가 놓고 여기를 시키면 28Hz는 절대 이 방에서 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서브우퍼를 구석탱이에 놓고 연결시키고 여기서 안 들리는 거나 저기서 놓고 연락이 20Hz를 해주면 이거 뭐 그냥 스피커가 왔다 진동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가 아예 안 나는 거예요. 왜? 이 공간이 그 소리를 여기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왜? 캔슬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맞고 튀어나온 녀석이 거기서 하프로면 이렇게 나올 때하고 협상이 돼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하더라도 더 세게 하면 더 세게 눌러주기 때문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이제 요걸로 가는데 여기하고 이 지점, 저 지점은 요 주파수 50Hz 부분이 절대 안 들립니다. 다른 말로 여기서 50Hz 하면 이 지점이 안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룸 모드가 생기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서브우퍼 배치를 예를 들면 막 50Hz 생기잖아요. 50Hz 룸 모드 3개 생겨 막 무하고 막 소리 더러워. 아주 막 점을 쿵 치는데 덩 소리 나고 막 더러워. 그러면 서브우퍼를 거기 놓으면 됩니다. 이 지점에다가. 그럼 아예 안 생기겠죠. 이게 바로 모드 조작이라는 기술이에요. 영어로 하면 모드 매니퓰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그 위치로 놓으면 된다는 거지. 생기게 해놓고 돈 처발라 가지고 베이스트랩 달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안 생긴 지점에 놓으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십니까? 근데 그 인텔 협조는 그렇게 이야기 잘 안 해요. 아, 이게 생기니까 어떻게 문제가 수동적으로 없애는 것만 관여를 하는데 배치만으로서도 생기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내가 듣는 위치를 그려고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배치해 놓고 내가 가운데서 나의 컨트롤 룸이 가운데만 있으면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정치자의 위치를 이게 모드가 안 생기는 지점에 가든지 스피커 위치를 모두 안 생기게끔 하는 집에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잘 보면 근데 요쪽이 많죠. 대부분 보면 길이도 그렇고 너비도 그렇고 요쪽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테레오 스피커 배치할 때 여기 배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제일 효과적인 지점이 이 길이가 1이라 그러면 4분의 1, 4분의 3 지점에다가 놓으면 특히 요 방향에 대해서의 1차, 2차, 3차는 많이 없어져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스테레오 스피커에서 서브우퍼 안 하더라도 우퍼 같은 경우도 30Hz, 40Hz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치만 가지고도 자연스럽게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미 모드 조작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앞뒤가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듣고 싶으면 방의 중간에다가 딱 내가 앉아서 들으면 이것도 많이 해결됐던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제 서브풀을 가지고 요 관련된 부분에다가 놓기만 시작하면 웬만한 것들은 좀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서브풀을 어디다 놓을지, 아, 서브풀은 센터지, 아니면 코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뭔가를 생기면 측정해봐가지고 요즘에 뭐 USB 마이크로폰 몇만 원도 안 하니까 웅 해가지고 보고 선생님 좀이 주파수가 어디죠? 그러면 가로세로 높이 정도 재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돌려보면 이런 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요거 때문에 이 튀어나온 여기 이것 때문에 이 주파수 요거 때문에 골치 아프네. 그러면 그걸 빼줄 수 있는 위치가 일로 가면 되니까 옮겨보면 확실히 제거가 됩니다. 왜냐 그러면 저 주파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게 대충 이렇게 맞추더라도 거의 맞게 가요. 근데 이제 이런 주파수를 우리가 모달 주파수라 그러죠. 모두 주파수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게 뚜렷하게 보여. 근데 이제 이거 위로 올라가 버리면 이제 안 돼. 그건 이제 스피커 EQ를 해야지. 이거 이제 모두 저까지 안 돼. 네. 요 그림을 보면 그래서 그 하만에서 이 차트를 준다. 여기다가 내 치수를 넣어주면 이게 착착착 나와서 내가 어디다가 놓으면 될지.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는 이 커트로만 보이는 이거만 보면 안 돼. 눈으로 보이는 게 이게 그있지만 20Hz 입장에서는 요 안에 만약에 석고 보드가 있고 안에 흡음재가 있다고 하면 저 안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약간은 다른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조금 그거는 뭐 몇 cm 차이 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면서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은 상이 반대다. 그것만 이해하면 돼. 이 보면 이쪽 고압이면 이쪽은 있잖아요. 이쪽이 고압일 때 이쪽은 저압이에요. 이쪽이 또 고압일 때 이쪽은 저압이고. 그래서 상이 반대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소리는 크겠죠, 그렇죠? 압력이 교란되면 소리가 커지는 거니까. 하지만 이쪽에 실제로 보면 얘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는 이런 상태. 그리고 여기가 올라갈 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여기는 아예 미동이죠. 압력 교란이 없죠. 여기는 압력 교란이 없으면 소리가 없다. 소리는 압력의 교란이다. 그러면 이해하시면 돼요. 소리가 뭡니까? 압력의 교란. 압력이 서로 이렇게 매가 바뀌어야 소리가 들리는. 압력이 바뀌어야 고막을 눌러줄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1기압 상태에 있다고 하면 뭐 눌러줘야 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서 눌러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상이 바뀐다. 상이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서브풀 그냥 우퍼 스피커 양쪽에 두 개 놓으면 얘가 없어진다 그랬잖아. 여기서 바뀌는 이게 없어져 버리거든. 왜 없어지냐? 이쪽에 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두 개를 동시에 넣어주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상이 바뀌어야 하면 되는데 이쪽이 서로 ANC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얘는 이렇게 시제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올라가는데 이쪽에 스피커를 하나 더 넣어버리면 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더해져 버리니까 0이 돼버리겠죠. 그럼 이 모드 자체가 안 생겨요. 에너지를 확 잃어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 스피커를 이렇게 4분의 1, 4분의 1 지점에 놓고 들으면 이쪽 관련된 모드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상이면 여기는 마이너스상이고 여기는 플러스상 이렇게 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돼 있으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동일한 우퍼 스피커를 이제 여러 개 놓으면 있잖아요. 이런 거 조작이 다 가능해. 없앨 수 있어.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다중 서브풀을 이용한 모드 조작 기술이 바로 MSO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를 1980년대부터입니다. 연구를 다 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생각이 너무 많잖아. 이게 이렇게 놓으면 이쪽 모드, 아까 탄젠셜 모드, 이게 몇 개입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걸 누가 해주냐? MSO 기계에서 계속 반복 연산하면서, 여기 딱, 이 위치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이게 주파수 이런 문제 다 없어져. 쫙 없어져. 이제 이거를 기계가 계산해줘요. 내 우퍼 스피커가 3개가 있는데 이걸 계산하니까 또 저게 틀어지고 저걸 계산하면 이게 틀어지고 막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계속 지가 반복 연산하면서 최저값을 딱 만들어주면 내가 어느 공간에 앉더라도 플랫한 뜻을 딱 만들어주게 할 수 있어요. 그게 MSO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아주 노련한 옛날에 엔지니어다가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경험치를 가지고. 근데 그게 지금 기계가 다 있다. 그게 MSO예요. 오늘 이야기해 줄 거. 이제 오늘 이야기 다 해서 가셔도 됩니다. 여기 끝이에요. 대충 감은 오시죠?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일이 쉬워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건 엑셀 차트. 여기다 치수를 넣어주셨어요.
근데 이게 좀 미국 놈들이라서 인치나 피트로 넣어야 돼. 조금만 우리 뭐 이런 거 다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이게 보면 대부분 이제 여기나 이 위치 있잖아요. 다 여기 있죠, 그렇죠? 이 위치 내버리면 뭐 1차는 안 되지만 있잖아요. 2차, 3차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기 놓으면 여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 파란색은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센터에 들 거니까. 그렇지 않? 아까 얘기했죠. 공략이 스피커 위치를 공략해야 되고 듣는 위치를 공략해야 된다 그랬잖아. 이제 그런 것들이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서브워퍼가 여러 개가 있으면 아니면 저음 내주는 스피커 여러 개가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해결되는데 몇 개만 쓰면 좋습니까? 3개 이상만 되면 제일 좋아. 2개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1개 가지고는 잠깐 그렇진 않아. 근데 웃기는 건 이미 우리가 LR 스피커가 저음을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브워퍼 하나만 있더라도 적절하게 잘 배치주면 MSO를 돌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MSO에서 엄청나게 많거기는 그 서브워퍼 같은 경우에는 뭐 FIR 필터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딜레이 뭐 이런 것 있으면 좋은데 그 MSO는 내가 그것도 없어. 집 조절도 없어. 그럼 나는 오디 조절할 수 있는 게 극성 조절하고 페이지 정도 조절하고 게인 밖에 조절하는데 게인은 무조건 될 거잖아요. 볼륨이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네가 최대한 돌려봐 해도 또 답이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모드를 눌러보면 두 번째 페이지를 가보면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이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나랑 좀 안 맞네. 이거 여기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옆에 뭐가 더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공간이 다 뒤져보면 뚫어봐봐. 이렇게 벽 한번 뜯어가지고 다시 못질하면 되는 거니까 보면 뭔가가 있어요. 이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자, 다시 이제 갈게요. 그래서 이 전기파 모양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다음. 근데 실제로 저주파 튜닝할 때는 저 그래프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 그래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웃기는 거는 이상적인 정치실이겠어요. 그러면 저렇게 룸모드가 좀 근본적으로 덜 생기는 정치실 모양이 있지 않을까라고 옛날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 그러니까 뎁스 가로 높이의 비율을 뭐 1대 1.4대 1.9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해요. 어떤 거는 뭐 그 세이비는이라는 음향학자는 1대 1.5, 1.9가 좋다 자기는. 또 어떤 사람은 1대 1.25대 1.6이 좋다. 그 다음에 그 뭐 볼크만이라는 사람은 1대 1.6대 1.5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름다운 이야기야. 근데 이게 다 뻥이에요, 뻥. 정사각형도 다 할 수 있어. 이제 거기 이야기가 나. 여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내가 이사를 갔는데 아우 내 이거 거실이 왜 1대 1.5대 2.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되면 나쁘지는 않지만 이거 반드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있으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것들은 그다음에 이제 이걸 지금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그 볼트라는 사람이 만든 이것도 프로그램이 아니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작은 계산해 주는 게 있는데 이 볼트 블롭이라고도 그러고 볼트 에어리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들어오는 치수 가로 세로 높이의 치수가 들어오면 좀 그 이상적인 정치실 형태가 된다. 뭐 황금률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황금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틀린 이야기들이 아닌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치수의 모양도 사실은 이게 어쨌든 이게 그 실제 유효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있잖아요. 실제로는 이 치수가 유효한 대역은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는 20Hz부터 한 60Hz 요 대역만 이제 유효하다고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도 굉장히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야. 커지면.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뭔지 그렇게 안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내가 새로 집을 지을 때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되면 좋은 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이걸 너무 이렇게 너무 중요한 것처럼 강조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사실 정육면체가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모든 모드가 똑같이 들어가니까. 그치? 어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 맨 놈만 공략하면 되거든, 그거는. 그렇잖아요. 그러시면 더 좋아. 반드시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저도 옛날에는 이런 게 있고 해서 항상 뭐 공사할 때 몇 대 몇을 몇 대 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볼트 에리어 보고 했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암락이라고 있어요. 이 보면 여기다가 660, 440, 220 넣어봐봐.
요 볼트 내에만 들어오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가로세 높이 비율이 660, 440, 220, 440, 220. 이거 한번 해봐봐요. 어제는 분명히 좋게는 들어갔던데 이뭐 들어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게 이제 좀 골고루 이렇게 퍼져 나간다.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다.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좋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 이 맞는 얘기지, 아름다운 얘기지. 그쵸? 그러면 어떻게 피크가 이렇게 많이 튀진 않을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많이 퍼져버리면, 여기 튀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전체적으로 좀 더 편차가 줄어들 수 있을 거잖아. 이게 팍팍 이렇게 튀는 것보다. 이게 두 가지 양면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조금씩 이제 흡음만 조금씩 하다 보면 여기 영양이 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편차가 줄어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내가 공략해야 될 점이 더 많아지는 단점도 있어요. 근데 딱 정육렌체다. 해봐봐. 뭐 666, 666, 444, 444. 그럼 이게 엄청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43, 60, 85 몇 개만 공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제로 음향학자들은 공략하기 쉬운 걸로 선호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를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이거를 액티브로 풀 때는 이런 걸 하면 좋은데 패시브로 풀어야 되는 게 있잖아요. 흡음대로 해가지고 아니면 패시브로 푼다라는 말은 그냥 반사가 안 생기게끔 그냥 아예 그냥 에너지를 다 열로 다 바꿔버리겠다. 그 생각으로 이제 한다고 하면 그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서 볼트 에리어가 말하는 이런 센터로 들어오는 게 제일 나아요. 사실 궁극적으로는 어찌 보면 그게 나쁘지는 않아.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일단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굉장히 커야 되고 처음에 내가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또 뭐냐고 하면 내가 스튜디오를 지어가지고 진짜 크리티컬한 작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정기적인 거 안 쓰고 예를 들면 클래식 녹음까지 있잖아요. 그냥 물리적인 그 자체 아무런 어떤 서브우프 없이 그냥 공간 그 자체가 그냥 좋아진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볼트 에리어 센터에 들어가가지고 흡음 쫙 하고 이렇게 해야 좋아지는데 내가 서브우프를 켜가지고 어쨌든 들을 거잖아요. 듣는 입장이라고 하면 음악을 생산하는 쪽이 아니고 그 하이파이에서 음악을 듣는 사람 입장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내가 음향 제작을 해서 컨트롤룸이가 내가 돈 많아, 공간도 엄청 많아 하면 뭐 이렇게 볼트 에리어를 해서 엄청나게 흡음을 많이 시키고 저역은 흡음시키고 고역은 이제 확산하고 반사시켜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잔향 시간을 뭐 0.3초, 0.4초 내로 다 전대에 맞춰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과연 하이파이 하시는 분이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럼 불가능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저주파수 쪽으로 가면 있잖아요. 저주파수. 아까 눈물이 저주파수는 43Hz를 잡아주려면 얼마나 많은 돈하고 공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청취실에서 들어보면 저걸 공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GLM이나 소나옥스 가지고 몇 군데는 잡아줘야 돼요. 아시죠? 돈을 그렇게 내가 수천만 원을 때려 넣더라도 초저역은 안 돼요. 왜냐면 파장이 너무 길고 그 너무나 큰 흡음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 모든 면을 다 흡음재로 채워넣었다 그러면 가능했겠지. 그건 무향실이니까. 저기 제가 음향센터에 무향실이 있는데 그 5억 주고 지었거든요. 거기도 80Hz 밑으로는 완벽한 무향이 되지가 않아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게 되려면 웨지가 한 발 이상이 돼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트랩을 달잖아. 모든 면에 트랩을 달면 되겠지.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너 트랩 정도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제 효율을 높인 거.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정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없어지는 없잖아. 그러면 결국은 눌러줘야 돼 이거를. 눌러주려면 결국은 GLM 같은 거를 가지고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결국. 그렇게 왜 해주냐는 거야. 스피커 몇 개만 더 쓰면 그 많은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멀티 사브우퍼가 되면 룸 조작을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이해 가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아까 이런 걸 흡음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잘못됐냐? 잘못된 건 아니지. 그거는
그 스튜디오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스튜디오 하는 사람이 정답을 청취를 하는 하이파이 하는 사람들 한테까지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어. 내 아파트에다 뭘 하겠어 거기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룸 조작하는 기술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도 많이 안 되고 계속 2, 3년간 논쟁만 있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도 많이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면 뭐 이제 뭔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작업을. 그게 또 뽀대도 있어 보이고 있잖아요. 뭐 걸어주고 막 하면 뭐 이제 그러고 가는 거지.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이거는 좀 있긴 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좋은 소리를 듣고자 한다면 룸 조작은 들어가는 게 확실히 좋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서브프를 계속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해서 하고 있죠. 자, 가봅시다. 내 전화기 어디 있지? 시간을 빨리. 별로 안 어렵죠? 네? 벌써부터 막 어려워가지고 막 대가리 지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죠? 네. 이제 이게 그 이야기고요. 이상적인 정치실이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이게 더 이제 말도 안 되는 건지 이제 다음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런 이상적인 정치실, 아까 룸모드 아까 있잖아요. 아까 하만에서 나온 그 아름다운 그래프 있잖아요. 아까 전전 한번 가보겠어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몰라. 뭐, 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다음 페이지. 이거는 언제 생기냐? 스피커가 여기 있고, 3면에 코너에 있고, 정치자가 3면에 코너에 있을 때만 다 생기는 거야. 에? 뭐라고? 에이, 거짓말이다. 그 이야기 하려고 깜짝 놀랐어. 이건 이때 생기는 거야. 이때. 그걸 아셔야 돼. 예를 들면, 내가 기타 있지, 기타를 있는데, 내가 가운데를 땅 튕겨주면 있잖아요. 모드의 절반이 없어져. 기타가. 그걸 아시죠? 가운데를 튕겨주면. 가운데를 튕겨주면, 예를 들면, 첫 번째 모드가 요렇게 생기는 가운데가 제일 많이 스윙을 할 때, 처음 탁 당기면, 그쵸? 이거는 되겠지. 그럼 두 번째 모드는 요거일 거잖아요. 이게 생길까요? 나는 튕겨주는데 너는 움직이지 마. 이렇게 되는 조건이야. 그런 건 생길 수가 없다고. 또 세 번째, 이렇게 생기는 건 또 되겠죠. 이렇게 생기는 거 잘 되겠죠. 네 번째는, 이렇게 또 안 생길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배가 싹 다 빠지는 거야. 서브우퍼를 가운데 놔주면, 서브우퍼가 짝수배가 싹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때는 이 3mm만한 코너에다가 스피커를 연결 시키면 있잖아요. 전부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도 이 끝으로 갈수록 있잖아요. 끝을 튕겨줄수록 더 하모닉스가 원래 생길 거, 지가 생길 다 생기겠지. 대신에 이제 여기가 잘 안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에너지 전달은 적지만, 그러니까 모든 얘가 만들어질 수 있는 2차, 2차, 3차, 4차보다 다 만들어줄 수 있다. 똑같은 거예요. 서브우퍼를 3mm만한 코너를 가면, 아까 탄젠셜 모드, 오블리크 모드, 축 모드 싹 다 생길 수는 있어. 예, 어쨌든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리고 정치 위치도 3면이 맞는 코너. 여기 아니면 이런 데 있어야 돼. 매미처럼 매달려 있든지 바닥에 있든지. 거기 있을 때 아까 그게 다 생긴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안 듣잖아. 우리는 센터에 듣네? 그러면 싹 다 없어지는 거, 그쵸? 가운데 듣는 거. 자연적으로 많은 부분이, 아까 전전 페이지? 이 많은 부분, 이런 거 다 없어진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데가 약간 튀어 올랐던 거, 이게 다 없어지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날아가 버리면 이게 다 속아진다니까? 또 이런 여러 개의 빛의 소리 스피커를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아까가 나온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해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피커를 여기다 놓지도 않고 정치자 여기 있지도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치자의 위치도 그 룸 모드에서 없어지는 부분에 가고, 스피커의 위치도 자동적으로 그 모드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겁주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장르 위치에다 놓고 나면 저기서 말하는 룸 모드가 다 안 생겨. 몇 개 도미넌트한 것만 생기는 거지. 이제 그걸 공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간다. 그래서 이게 아까 이상렬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이상렬 정치에서 나오는 아까 겁주는 그게 다 모두가 다 생기려면 어머니 세 경계면에 교차점에 위치해야 된다. 여기에 위치할 때만 그게 생기고,
또 청취자도 마찬가지고 세계는 생기는 거고 이게 완벽하게 직사각형일 때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다 안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아까 이상경이 뭐 황금률이 어떠니 뭐니 하는 것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틀린 것이 아니라 원래 생각했던 것이 사운드의 생각과는 관련이 없다. 저게 저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툴 박사가 한 이야기예요. 이야기했지만 얘는 내 이야기가 아니고 툴 박사의 빙의가 돼서 내 하는 이야기니까 저 인간도 이상한 이야기들 생각하지 말고 욕할 거 있으면 툴 박사한테 욕을 하시라. 그래서 번역기가 잘 나오기 때문에 욕을 하도 그 사람한테 해라. 그래서 이게 치수야 그 전제 조건이 이게 만족될 때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그래서 실질적인 루모드 해결 방안 중에서 빨리 진행할게. 걱정 마. 이제 옛날에는 유일하게 한 거는 무조건 흡음이었어. 그래서 트랩이었다고 트랩. 베이스 트랩, 코너 트랩, 뭐 흡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청취실 이렇게 하는 것들 일단은 100% 흡음을 다 시켜. 일단은 무형실을 만들었죠.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구역에서는 이제 반사음을 대주기 위해서 이제 확산제를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전은 스피커 어느 위치, 붙이기 하는 위치. 일단은 100% 흡음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 돈이 너무 많이 들지. 그리고 극점에서는 아예 안 되지. 근본적으로는. 하지만 원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누굴 만나면 일단 소리를 이상한 거는 지금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 가지 옵션 사양들이 있는데 이제 인터넷 업자 만나면 이제 인터넷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지. 그게 틀렸냐? 안 틀렸죠.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게 문제지. 그거 왜 방법이 없느냐? 안 가르쳐 주는 거지. 사실 더 싼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이야기하겠어요? 그 이야기도 툴 박사가 한 이야기야. 그래서 툴 박사가 이렇게 인터넷 업자들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20년 동안. 그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래전에 이미 다 해결된 문제를 갖다 아직까지 논쟁을 하고 있다고. 그게 사실 여기는 더 있었어요. 업자들의 농간에서 아직까지 어쩌고 내가 다 뺐어. 그 책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룸모드가 문제가 생기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이 만족이 돼야 돼. 첫 번째 하나, 서브우퍼의 위치 있잖아요. 위치에 따라서도 다 실제는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수량에 따라서도 다르고. 두 번째는 내가 어디에 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처럼 그게 아까 뺑뺑뺑뺑 이렇게 나오는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음원에 따라서도 안 나와요. 빨리 팍팍 바뀌는 건 잘 안 나와. 천천히 바뀌는 있잖아요. 근데 별로 이렇게 높지도 않은 데도 있잖아요. 전자음악 이런 데서 EDM 간 데서 보면 길게 팍 꼽아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잘 들려. 드롭도 베이스 하면 갑자기 막 하면서 막 압력으로 느껴지고 이런 게 있다니까. 이제 그게 다른 이야기라는 거지. 이 세 개가 이제 다 삼박자가 맞는 것만 이렇게 내가 이 소리가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11시에 59분까지 오십시오.